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오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간밤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테슬라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요. 플러스권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요. 이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고 중화권 증시 또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0.6%의 마이너스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주간 지수로는요. 거래소가 2.6% 그리고 코스닥이 3.6% 올라오면서 좀 기분 좋은 반등세를 나타냈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승세를 추세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종목을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가 내 수익률을 결정짓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러한 종목의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까지 장자방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홍당무들 여러분들 계좌에 마구마구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방법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만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께 1:1 상담을 먼저 걸 시간도 없습니다. 1:1 상담 먼저 걸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1시간이 너무 짧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온라인 특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장자방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하단에 보시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로 여러분들 내일 온라인 특강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느냐 파느냐인데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은 정말 타이밍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자, 그러한 타이밍 찾아내는 비법을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좋은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7월 중순 정도부터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후부터 계속 코덱스 레버리지 14,000원 밑에서 받자라고 했던 것이 15,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제법 수익이 납니다. 주식을 이것저것 잘한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을 내가 수익을 잘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승 하락만 가지고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클로징을 좀 잡고 계시는데 인사를 전 국민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PD님이 이재륜 PD님이신데요. 오늘부로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오전반으로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네, 남자한테 남자가 하트 날리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트를 찍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은 저는 종목을 다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지 종목을 블랭크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증권방송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대부분 종목을 안 가르쳐 줘요. 그죠? 뭐 이거는 뭐 반도체주다, 이거는 2차 전지다, 이거는 뭐 시멘트주다, 이렇게 힌트만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내 강의에 들어오면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나서 제가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냥 다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방송을 안 보셨거나 제 강의를 안 들으셨거나 제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종목인지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기획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달에 한두 번의 특강 때 제가 다음 한 달의 시장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타이밍에 맞는 달에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인버스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고, 비중 한 50% 잡으라 그랬어요. 장 빠진다고. 그래서 제 온라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핸드폰을 먼저 꺼내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단톡방에 이렇게 찍고 들어오세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좀 어디 가실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하셔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스럽고, 컨디션이 한번 떨어졌을 때 굉장히 뭐 괜찮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가는 질병이기도 하니까 늘 우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뭐 휴가를 다니고 그럴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리에 관한 말씀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인상을 계속 지속하다가 빠르면 내년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되면서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미국이 기조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설명하려면 1시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 내년 3월에서 내년 6, 7월 사이에 내년 한 여름경 요쯤이죠. 지금 7월이니까 요 6, 7월 요 언저리쯤에 정점을 찍고 꺾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의 정점을 클라이막스 찍는 게 보통 경기의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올해 연말에서 내년 봄 사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 한 5, 6월 안쪽, 그래서 올 겨울부터 5, 6월 안쪽이 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부터 내내 1년 동안 빠질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반등을 좀 가는 과정이라면 9월 말에서 10월쯤 됐을 때 그 상승 정점이 끝날 거냐? 조금 더 연장될 거냐? 그때가 지켜보자라는 주의고요. 그래서 올해 안쪽에, 올 연말 안쪽에는 저는 인버스 배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 비중은 거의 10% 20%도 안 남겨놓을 거고, 인버스에 거의 풀 배팅하다시피 해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그 하락의 저점에서 인버스 몽땅 팔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식에 배팅하면 그 주식은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한두 달에 올라가는 상승들은 그냥 단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패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월봉, 주봉, 일봉. 월봉은 여러분 5년, 10년 주기 이상을 바라보는 거, 한 10년 주기, 20년 주기를 바라보는 게 월봉이고요. 주봉을 볼 때는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의 패턴을 바라볼 때 많이 보고요. 일봉을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흐름을 볼 때 많이 봐요. 그래서 전체 구조 안에서 어떤 패턴일 때 장이 올라가더라, 어떤 패턴일 때 떨어지더라. 오늘 규칙성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좀 꽤 유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가격과 파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지나고 보니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내 눈이 그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시력이 좌우가 2.0이었어요. 안과에 갔을 때 거의 그 교과서적인
거의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시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하도 글을 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시력이 1.2 정도예요. 컨디션 좋으면 1.5 정도고. 그럼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이라는 시력을 가지고 거의 한 40여 년을 살았다고요. 예, 전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 그 좋은 시력으로 살았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뿌옇지 않고 늘 선명한 것이 저는 일상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스가 오면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코너 돌면서 오는 버스가 몇 번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디 갈 때 간판을 읽을 때 당연히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좋은 시력이 요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기 버스가 오는데 가물가물하긴 한 것 같은데 그 번호가 맞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간판을 읽으려고 했는데 인상을 있는 대로 써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과 다른 거예요. 남들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보였던 사람이고 그만하면 네 나이에 충분히 좋은 시력이야. 이제 노안이 좀 오기 시작한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이기 싫지만 뭐 어떡합니까? 현실인데.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선명하게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뿌옇게 보는 게 답답한 거고요. 저보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뭐 0.1 혹은 마이너스이신 분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재수 없는 거예요. 왜? 충분히 좋은 시력이니까. 오케이? 나이 40 넘었는데 그 정도 시력이면 좋은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평생을 나는 시력이 좋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멀리 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차트를 보는 시력과 안목이 없으신 분, 그 패턴을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봐도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여기 방송국에서 여러분과 얼마나 강의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제가 보는 가장 안정적인 패턴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렴풋이라도 좀 감을 잡으시면, 아, 요렇게 생긴 모양의 패턴들이 주로 수익이 나더라, 요렇게 생기면 주로 하락하더라, 요런 걸 좀 어렴풋이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QR코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제 방송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제 카톡방에. 근데 제가 이 카톡을 계속 운영하는 한만 여러분 들어올 수 있고, 이 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올 수 있고요. 9시 50분이 넘어가면 못 들어오세요. 어떤 분이 여기 친구 초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초대 못 해요. 예. 지금 이 시간에만 열어놔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고, 그래야 내일 오전 10시에 저랑 강의하는 걸 볼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고 현재는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론, 상승과 하락은 어떨 때 생기냐, 어떤 경우에 눌림목 매수를 하고 어떨 때 올라가면 여기 맞으면 이렇게 밀리느냐, 이런 패턴에 대해서 내일 2시간 동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맛보기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걸 한번, 평소에 안 하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종목을 안 가르쳐 드려 보려고요. 네, 이 종목 뭔지는 저랑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종목 뭔지 아실 것 같고, 혹시 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온라인에 오면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예. 여자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려줄 듯 말 듯, 알려줄 듯 말 듯. 전 그 되게 짜증나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들어오세요. 톡방에 오시라고요. 오시면 내일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바로 종목 오픈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제목을 먼저 이렇게 달았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 어떤 종목일까?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봉입니다. 우리가 봉에는 월봉, 월,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 그리고 분봉이 있습니다. 차트에는. 근데 이 주식을 보실 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건 사실은 월봉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근 10년, 최근 5년, 최근 2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 종목의 파동이 쓸만하고 내가 대응할 만한 거냐, 아,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오서 못 해먹겠다 하는 그런 종목인지를 먼저 걸러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서 최근에 한 2년에서 5년 정도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상승기에 있는 거냐, 하락, 상승 끝나고 하락을 꺾이고 있는 거냐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언제쯤 괜찮을까?
그다음에 분봉을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내가 어디에 잡아서 어디다 팔아야 되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맥점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봉만 보는 분이 10분봉, 5분봉 뭐 이것만 가지고 주식하는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이 스캘핑의 신입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상위 1% 이내의 선수가 아닌 이상은 분봉만 보고 찾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운이 좋아서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랑 5번 연속하셔가지고 최소 3판 이상 연속해서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타로 승산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다는 거 아시죠? 가위바위보 5번 했는데 3번 이상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연속으로. 그런 승률이 있어야 주식으로 단타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걸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월봉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격이 얼마냐면 1382원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그냥 깜찍한 금액이죠. 근데 얘가 얼마를 가냐면 2007년도에 이로부터 약 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20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저점권에 샀다면 한 18배가량의 이익이 난 거죠. 5년 들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1억 원어치 배팅했으면 18억 됐다는 얘기예요. 어감이 좀 좋지는 않죠? 18억. 그죠?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가 2007년도 이후에 얘가 2008년 말에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5만 원을 붕괴해요. 4만 원대까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20만 원짜리가 4만 원, 5만 원까지면 거의 한 5분의 1 토막가량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2012년도까지 올라가긴 가는데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갔다가 다시 주저앉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어디쯤에서 공략해야 되고 어떤 근거로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예요. 자, 보실게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이냐면 저기서 시세 이만큼 났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난 그런 종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빠지고 나서 급등을 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형식이냐면 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몇 년 정도를 횡보하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지선들을 주로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배 나는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렇게 시세가 났다 완전히 죽어서 바닥을 박박 기는데 일정 특정 지지대를 깨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차트 패턴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박스권을 그려놓고 내가 박스 하단에서 샀다가 상단에 팔았다가 하단에 샀다가 상단에 샀다 하다가 그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하급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바닥이 아니라 내가 여기 샀다고 쳐도 보시면 특정 저점대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내가 그려서 매매하는 것에 익숙하기만 한다면 나는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때 주로 뭐냐면 시황이에요. 그 당시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으로 탄력이 붙기 시작할 때에 주도 업종 주식이 되어야 돼요. 자, 이 해당 종목은 우리가 군인으로 얘기할게요. 6회 공군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우리 효미 씨가 이 종목에 대해 눈치를 살짝 챘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여성분들은 대부분은 군대를 안 가시니까 육군과 공군과 해군 중에서 어디에 근접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 답을 알려드리면 네. 사실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또 제가 본 영화가 있어요. 예. 영화가 있는데 탑땡이라고 예. 해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럼 공군인가요? 그러게 그 비행기 타면 공군 아니었나? 육군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육군은 아니고요. 예. 네. 예. 해군 소속의 예. 뭔가 이렇게 위에서 물 위에서 이 정도 해군- 힌트면 다 아닌가요? 네. 영화를 본 사람은 해군 소속인 걸 아는데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또 네. 공군인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육해 공군 중에 일단 육군은 아니다. 예, 일단 육군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닥에서부터 18배 정도의 상승을 하려면
이 당시에 이 업황이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공부하실 때 그 업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여러 개 달고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하는 그런 확신들이 드는 섹터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18배가 났다가 5분의 1 토막 나고 반등 나올 때 바닥에서 더블. 자, 눌려요. 가다가 눌립니다. 자, 우리가 상승 패턴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것이고 하락 패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보실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바닥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잘 보시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수렴을 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수렴 파동을 좋아하는 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특정 저점을 움직여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수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쌍바닥을 보통 많이 가져가요. 자,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통 이 자리를 공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종목을 공개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공개 안 하는 종목은 내일 여러분이 아침 10시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치고 올라갈 때 바닥에서부터 2배 반, 3배 가까운 시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뭘 보는 거다? 아, 패턴을 볼 때 내가 수렴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이게. 자, 보시면 여기는 수렴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체 없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 파동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치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흐름을 보실까요? 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냐면 그 이후에 시세를 이만큼 줘버리고 다시 고점에서부터 고점이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만 5천 원 가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죽기 시작할 때 얘가 저가가 얼마냐면은 2만 5천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얘는 무너지면 대부분 4분의 1 아니면 거의 5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 종목의 패턴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특정 저점에서 상당 기간, 보통 뭐 2, 3년 정도, 1년 반에서 3년 사이 보통 그러는데 이렇게 등락을 계속 거듭해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얘가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이렇게 낮춰지는 수렴의 구간으로서 시간을 상당 기간 동안 소요합니다. 보시면 시간상으로 한 1년 반, 2년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 이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켜야 되는 저점 자리만 지킨다면 얘는 되돌아서 올라가는 수렴의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어느 시간에 공략했는지를 이 패턴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니 얘가 이렇게 시세가 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매집 패턴 이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종목이 얼마가 나냐면 바닥에서 2배 정도가 시세가 납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눌려요. 이해하셨나요? 얘가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갔다가 눌리면 바닥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당 기간을 소요하다가 어느 순간 치고 넘어가면은 바닥에서 거의 더블 정도의 시세를 주고 그리고 눌리는 것이 이 종목의 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눌려요. 그러면 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그 이후에 장이 이렇게 저점들을 높여가면서 움직이는데 갔다가 박스권을 만들다가 더블 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데 수렴 때 추세대의 하단선을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월봉 주봉을 먼저 보세요 하는 거는 걔가 지켜야 되는 추세대 안쪽에서의 눌림목이냐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높여져요. 그리고 고점도 높여집니다. 저점, 고점이 동시에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릴 때 그 눌림목의 저점들은 1번보다는 2번이 높을 것이고 2번보다는 3번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대를 여러분 항상 월봉, 주봉의 큰 그림 안에서 그려놓고 보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러다가 추세대가 무너지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첫 파동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먹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5번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툭 하고 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깨지지가 않아요. 추세들이.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장을 들어 올리는 것은 세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속된 말로 돈질이라고 합니다. 예, 돈으로 사서 올리는 거니까 돈질을 한단 말이죠. 그럼 돈으로 끌어올린 자본을 들어 올린 세력들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슈퍼게임이든 누가 됐든 돈 들인 형들 있잖아. 형님들. 그죠? 그 형님들 입장에서는 돈 들여놨는데 가다 말고 그냥 주저앉으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돈 GR이라고 합니다. 그죠? 돈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것이 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근데 여기도 난이도가 하나 있어요. 보통 얘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동시에 올라갈 때 고점을 높였던 놈은 속임수를 제가 하나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건데 내일 온라인 강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패턴 중에 하나니까 얘가 가다가 정상적인 거면은 추세대 하단선을 지키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속임수로 패대기 칠 때가 있어요. 보통 손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물량을 사람들의 물량들 다 털어서 내가 싸게 밑에서 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밀어버릴 때 저점이 보통 어디를 크게 훼손하지 않냐면 이 추세대의 출발점이 있죠. 여기. 딱 걸리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정확히 거의 일치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차트에서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얘가 떨어질 때 내가 최초 출발했던 출발점 이걸 제가 지지가라고 보통 선물 옵션에서 부르는데 이 지지가라고 하는 가격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던 시세가 다시 내려올 때 판이 돌아가려면 즉 하방으로 완전히 꺾이려면은 이 가격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지지했던 가격을 여전히 지키고 아래꼴이 된다는 얘기는 보통 개인들 물량 다 털어내고 그 뒤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이 차트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인데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이해되실까요? 예, 좀 상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온라인 강의 들어오세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주봉을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구간을 보시면 아까 패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자, 저점의 추세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 흰색으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팍스TV에 처음 왔던 게 2021년 1월 4일 이때예요. 이때 왔거든요. 예, 이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내려올 때 여기 45,000원에서 매수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그때만 해도 방송국 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할 줄 알았어요. 1년 반 넘게 강의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경제TV를 이렇게 열었더니 웬 젊은이가 남들은 다 정장 입고 옷 이쁘게 입고 세팅하고 메이크업하고 와서 다들 여기 강의하시는데 저는 메이크업도 안 하고 집에서 입던 티조가리 입고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종목은 앞으로 많이 성장성이 있으니까 못 가도 2배 정도는 갈 거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더블 정도가 보이겠지만 얘는 좀 길게 보시면은 한 300%에서 500%까지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올 때 팔고를 계속 트레이딩 관점 하셔도 되고 한 몇 년 정도, 2, 3년 정도 그냥 보유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세게 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 실수로 종목 이름을 얘기할 뻔했어요. 말하다가.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서 더블이죠. 45,000원에 매수해서 97,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했냐면 눌림목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파동에서 눌림목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닥에서 고점까지 올라왔던 자리 27,000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97,000원이면 약 7만 원 가량이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마이너스 35,000원 정도가 절반 정도예요. 마이너스 35,000원 정도.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62,000원 가량이에요. 바닥에서 절반 정도의 그 자리가. 그러면 얘가 보면 바닥 자리가 6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그 바닥을 깨지 않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재상승할 가능성이 99%예요. 100%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닥까지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오케이, 너는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67,000원 밑에 7만 원 아래서는 그냥 퍼 담아라 말씀드리다가 8만 원에 단타 한번 치고 다시 내려올 때 또 이 추세대 하단이죠.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아시겠죠? 예, 사고 올라올 때 얘보다 고점 높아지죠? 오케이, 잘 가고 있어. 한번 팔아먹고. 자, 그 다음에 눌릴 때 다시 얘보다 고점, 저점이 높을 거 아닙니까?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은 얘보다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또 내려올 때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차트 패턴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런 패턴의 흐름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1분 보실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뭔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왜 계속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70% 차익 실현을 했고 30% 물량만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제가 여기 3일간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박스비 여기 와서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세요. 근데 3일 안에 딱 샀는데 3일간 매수했는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마지막 매수 공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냐면 86,000원에서 제가 여기서 50에서 70%가량 차익 실현을 하겠다. 나머지는 버텨보자. 83,500원에 익절 걸고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남은 물량 가지고는 이 고점을 넘기냐 마냐를 봐야 되는데 왜 물량을 70%를 팔았을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 변동폭이 꽤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쭉쭉 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자꾸 조정을 하려고 폼을 잡으니까 혹시 수익이 토할까 봐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은 우리 효미 아나운서도 샀다가 팔았다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사면 나는 끝까지 버틴다. 대주주 할 거야. 이런 마인드길래 제가 돈 많으시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우리 이재림 PD님도 오늘 가시니까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죠?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PD님 주식을 하실 때 대한민국 시장은 사고 파는 시장이지 물려서 버티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은 작년 재작년에 올랐던 것은 10년 내에 처음이에요. 그런 장은. 그래서 한 10년 버티시면 올라올 거예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견딜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 성향은 ETF랑 대형 주식을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권 확인하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올라오면 10%에서 20%쯤 수익 나면 팔아먹고 또 이제 돈이 남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까지. 왜냐면 우리 장은 계속 내리고 오르라고 하기를 계속 7, 8년씩 반복해요. 그러다 한 6, 7년, 7, 8년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2, 3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특성을 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괴로운 거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 치우고 필요 없고 S&P나 미국 팡플러스나 코리안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몇 년이고. 그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왕창 갈 때까지. 그럼 뭐 한 짧게 걸리면 3년 걸릴 거고 길게 걸리면 7년에서 10년 걸릴 거예요. 그럼 무조건 벌어요. 잃지 않는 방법은 그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따가 삼성전자 봉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걔도 그렇게 하면 벌어요. 그런데 내가 얼로 택할 거냐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이 패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온라인 강의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쌍바닥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도 저희가 이번 하락장에서 거의 80% 수익을 냈던 대박 종목이거든요. 종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맨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닥 잡히면서 쌍바닥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11,000원에 잡아가지고 2만 원에 팔고 좋다 했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11,000원에서 거의 풀베팅 했거든요. 왜요? 쌍바닥이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 종목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장에서 제가 배팅하는 것은 쌍바닥 지키고 아랫골 달면서 시장이 올라오려고 폼을 잡는 그 종목에다 저는 주로 많이 배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제가 설명이 14,500원, 15,000원 여기 앞전 고점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고 돌파되면 18,000원, 2만 원이면 맥스라고 얘기했는데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다 팔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 패턴에 관한 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 저점이 9,850원. 자, 잘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제가
바닥 등락을 박스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제 차트 눈으로 보이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바닥에서 더블 정도, 2배 정도가 가지요. 다시 내려올 때 거의 박살나고 났는데 여기 아래 꼬리 닿는 자리가 어디냐면 앞전 저점의 지지가보다 높아요. 얘는 9,900원인데 얘는 11,000원이란 말이지. 그럼 한 1,000원 정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기서 풀베팅 했고 올라와서 여기서 다 팔아.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분할로 다 팔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얘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씨 뭐 다 수익 난 거 자랑하려고 여태 패턴 정리했어?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죠. 얘가 끝난 종목을 뭐하러 얘기해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해볼 자리가. 그래서 내일 온라인 톡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온라인 강의에 오실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온라인 강의 어떻게 들어오냐고 지금 자꾸 톡방에다 이렇게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내일 오전에 10시에 제가 강의할 건데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 링크 누르면은 온라인 강의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입장 미리 하셔서 저랑 미리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강의 시작 전에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연결할게요.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가 13,000원 밑에서 샀다가 지금 15,500원대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70% 정도 팔고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제가 제 단톡방에다가 코덱스 레버리지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에 하락할 것 같다,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보유 물량을 모조리 다 정리할 건데 저랑 이렇게 약속하십시다. 15,000원 가격이 지금 15,18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망가지면은 현재 남아있는 물량을 모조리 다 팔게요. 그리고 눌림을 이용해서 다시 싸게 살 기회를 찾겠습니다. 근데 15,000원 깨지 않으면 보유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져야 수익 나는 건데 차트 모양을 보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인버스 차트가 저점이 깨져서 추세가 망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인버스가 여기 2,700원에서 800원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장이 변곡을 만들 거냐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을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아까 여러분 제가 그 블랭크 처리했던 그 종목처럼 추세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대 끝자리에서 제가 하이닉스를 9만 원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타가 올라올 때 10만 2,500원 올라와서 저기서 물량을 70% 정도 차익 실현한 상태고요.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 보시면 쌍바닥보다 살짝 깼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를 길게 갈 수 있는 추세가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쌍바닥을 지키는 놈이면은 지키고 올라가는 탄력이 세요. 파동의 논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걸 깨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뜀틀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뜀틀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으면 내가 여기서 다다다다다 뛰어가다가 여기 발판이 하나 있어요. 구름판을 딱 짚고 손 짚고 이렇게 뛰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몇 단 이렇게 뜀틀이 있으면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양해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가다가 이 발판을 내가 꽝 잡고 손을 짚고 올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뜀틀로 여기서부터 시작 다다다다 뛰는데 갑자기 장난기 많은 우리 효미 씨가 이걸 빼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가다가 나는 훅 들어가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넘지 못하고 자빠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쌍바닥 혹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놈은 올라갈 때 탄력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판의 지지력이 좋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점을 깨는 놈은 반등을 할 때 얘는 단타로 보셔야지 길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2,500원에서 제가 물량을 좀 많이 팔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일봉도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 떨어질 때 9만 원 여기 3일 정도 매수할 기회 주고 나서 튀고 올라가서 여러분 대형주 지금 하락장에 9만 원, 9만 1,000원에 매수해서 10만 2,500원이면은 10%, 11%예요. 꽤 괜찮은 수익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하이닉스가 또 조정 나오면 살까요, 말까요? 저는 사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가격은 높아질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언제가 주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늦가을 정도 사서 겨울에 파는 게 제일 좋은 가격이에요. 반도체는 그 사이클이 거의 계절주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략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쯤에 저는 본 베팅을 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팔고 하는 과정들에 속하고 한 두어 달 기다리면 가장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쯤 두세 달쯤 기다렸다가 그때 베팅은 여기다 비중 50%, 70% 혹은 100% 실어도 되는 섹터가 될 겁니다. 타이밍을 좀 기다리자는 얘기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58,000원부터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같은 패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월봉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패턴이 안 좋죠. 얘는 직전 저점인데 여기는 깨지고 나서부터 하염없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파동 계산 못하면 저점 못 잡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58,000원 밑에서 계속 며칠간 한 2주간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58,000원짜리가 깨졌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매집하라 그래서 손해 안 보니까 배당주로 생각해도 좋고 뭘 생각해도 좋으니까 손해 안 본다.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수익이 꽤 컸다고요. 그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좋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저게 투자 수익률로 수익을 내기에는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보셔서 이거는 결국은 이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지만 투자처로 매력이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패턴을 볼 줄 아시면 삼성전자에 계속 물려서 물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오히려 하이닉스가 훨씬 탄력이 좋다라고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훨씬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드릴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방송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월봉, 주봉, 일봉을 이용한 매매 타이밍 잡는 비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매매하실 때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꼭 수익나는 매매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에 내일 특강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온라인 특강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블라인드 2가지 종목 또한 내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매 스킬과 함께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내일 온라인 특강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스킬뿐만 아니라 종목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하루 만에 100%, 300%의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점점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하루 동안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모두 수익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물 옵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 설명을 듣기 전에 개념 간단하게만 저와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기준가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을 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에서 시세가 나게 됩니다. 반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게 매도에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옵션에서 는 풋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양방향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에 매매하신 내용들로 우리가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선물 옵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핵심을 얘기하면 상승 방향은 주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매수 방향 그리고 옵션을 하시는 분은 콜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선물 옵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을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 상방향. 그런데 방향이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주식은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물은 매도라 그래서 하방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옵션은 풋옵션을 사면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개를 볼 텐데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7월 15일자입니다. 보시면 아침에 급락했다가 급등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그러면 이때 보시면 잠깐 사이에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분들의 수익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피시게 되면 잠깐 사이에 오전 9시 27분인데요. 어느 분께서 보시면은 거의 4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내셔요. 자,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돈 1, 2천만 원 가지고도 잠깐 사이에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장이 갑자기 급락을 할 때 차트를 보시면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급락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선물 옵션에서는 하방을 잡는 풋옵션이 가능하고 10시 10분 이후에 급등을 하죠, 차트가. 그러면 이때는 콜옵션과 선물 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옵션 가격을 보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옵션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옵션 가격을 가지고 과연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볼 때 뭘 기준으로 할 거야. 선물 차트 갖고는 볼 수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가장 정교한 것은 옵션 가격인데 그 가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들으시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고 저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 저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락장이고 뭐고 돈 번다고 얘기하는구나. 내일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5일 날 보시면 순간적으로 여기 돈을 버신 분들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수익률 자체가 보시면 여기 90%, 154%, 130%, 11%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이 수익률이 하루 당일 수익입니다. 당일 수익.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여기 1,500만 원, 1,550만 원 수익 계좌가 인증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일날 1,000만 원 가지고 번 거예요.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 15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 말고는 없다는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벌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밖에 없어서 선물 옵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셔서 내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랑 딱 2시간만 12시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특강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누르시고요. 화면 하단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홍당무를 담당했던 재륜 PD님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는 홍당무의 애청자로서 매일매일 저희 홍당무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